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명제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명제라고 하면 문장이고, 문장 중에서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다. 그럼 중학교 수학 교과서에 문제를 몇 개 풀었는데 몇 개 맞았고 몇 개 틀렸고, 그러면 몇 번 문제 정답은 뭐다? 맞았네. 그러면 뭐다? 그 문제 정답은 뭐다? 맞는 명제가 되겠죠. 틀렸다가는 아닌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 수학에서 옳다 그르다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보고 명제라고 하고, 그런 거를 자 이제 그럼 명제가 있으면 그거이다가 있고 또 아니다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명제를 기호로 쓰고 문장을 기호로 쓰는 거죠. 숫자를 기호로 쓰면 뭡니까? 미지수죠. x, y 이렇게 쓰는데 명제 문장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을 미지수로 쓰면 요거를 명제 이렇게 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문장에 예를 들어 미지수가 포함된 문장이라고 합시다. 숫자가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달라진다고 합시다. 뭐는 짝수이다 이러면은 뭐가 2는 짝수이다. 그럼 맞는 말이고 3은 짝수이다. 그럼 틀린 말이고. 그럼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맞다 그러다가 달라지는 그러한 문장이 있다 하면은 들어가는 미지수에 뭐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옳다 그러다가 달라지겠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럼 이제 어떤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맞게끔 하는 그러한 숫자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 집합이 되겠죠. 숫자 전체 집합이 있으면은 그 집합 중에서 이 문장이 맞게끔 하는 그러한 숫자를 모아놓으면은 그거를 하나의 집합으로 볼 수 있겠죠. 그걸 보고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장이 있으면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명제 중에서 뭐뭐이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두 문장을 가지고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문장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문장 그럼 앞에 부분 뭐뭐이면 이거를 첫 번째 문장은 가정하는 문장이다. 또 뭐뭐이다 뒤에 문장은 결론이 있는 문장이다. 그렇게 해서 뭐뭐이면 뭐뭐이다 그러면은 앞에 가정이 있어서 뒤에 결론이 있다. 이러한 어떤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P이면 Q이다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뭐이면 뭐뭐이다. 그거에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거꾸로 뭐뭐이 앞뒤를 바꿔서 두 번째 문장이면 첫 번째 문장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걸 보고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거를 부정해서 첫 번째 문장이 아니면 두 번째 문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보고 우리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또 바꿔서 두 번째 문장이 아니면 첫 번째 문장이 아니다. 그걸 보고 대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문장이 두 개인데 문장 두 개 가지고 첫 번째 문장이면 두 번째 문장이다. 아니면은 두 번째 문장이면 첫 번째 문장이다. 아니면 첫 번째 문장이 아니면 두 번째 문장이 아니다. 아니면 두 번째 문장이 아니면 첫 번째 문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문장 두 개를 가지고 뭐뭐이면 뭐뭐이다를 순서도 바꾸고 이렇게 이다를 아니다로 바꿔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서로 두 문장 간에 이렇게 두 문장 뭐뭐이면 뭐뭐이다는 건 비슷한데 두 문장의 순서가 어떠냐, 또 앞에 뭐뭐이다 대신에 아니다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명제에 대해서 여기대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대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 그러면은 우리가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말은 첫 번째 문장이면 두 번째 문장이,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되면 무조건 두 번째 문장이니까
첫 번째 문장이기만 하면 두 번째 문장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인 걸 확인하려면 첫 번째 문장 되네. 그럼 자동으로 뭐다? 두 번째 문장도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럼 뭐뭐이면 뭐뭐이다 해서 뒤에 두 번째 문장이 되려면 첫 번째 문장만 되면 되니까 첫 번째 문장만 되면은 충분한 거죠. 두 번째 문장 되려면 그러면 P이면 Q이다 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 조건이면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이 된다고 해서 첫 번째 문장이 되는 건 아니지요. 첫 번째 문장이면 두 번째 문장이다라는 말은 첫 번째 문장이면은 두 번째 문장인데 첫 번째 문장이 아니고 두 번째 문장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두 번째 문장이라고 꼭 첫 번째 문장 되는 건 아니니까 두 번째 문장인 이제 첫 번째 문장이기 위해서는 아직 첫 번째 문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 두 번째 문장 되려면은 첫 번째 문장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만 가지고 첫 번째 문장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니까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은 요것만 되면 저것도 되니까 저거 되려면 요것만 되면 되겠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사의 배수면 짝수죠. 사의 배수. 그러면 짝수인지 확인하려면 4의 배수만 되면 짝수다 이러면은 얘가 4의 배수네. 그러면 짝수인지 확인할 것도 없이 짝수죠. 그러니까 4의 배수다 하는 거는 짝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4의 배수이기만 해도 짝수가 되기에 충분하다. 4의 배수만 되면 된다. 짝수 되기에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있고 저거이면 이거이다. 양쪽 방향이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두 개를 가지고 첫 번째 문장이면 두 번째 문장이냐 아니면 두 번째 문장이면 첫 번째 문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이면 두 번째 문장이기도 하고 두 번째 문장이면은 또 첫 번째 문장이기도 하고 그러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면은 두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이면 첫 번째 문장이니까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다 되는 게 똑같은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되는 숫자는 전부 다 두 번째 문장도 되고 두 번째 문장 되는 숫자는 전부 다 첫 번째 문장도 되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진리 집합이 같은 거죠. 진리 집합이. 그러니까 P면 Q이다 되려면 어떤 숫자를 첫 번째 문장이 되면은 두 번째 문장도 돼야 되니까 첫 번째 문장에 진리 집합이 들어가 있는 숫자는 전부 다 두 번째 문장에 진리 집합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 문장의 진리 집합이 두 번째 문장의 진리 집합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진리 집합 표현이 되고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이면 두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이면 첫 번째 문장 요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숫자가 진리 집합 첫 번째 문장 진리 집합에 있으면은 두 번째 문장이 진리 집합에 있으니까 진리 집합이 첫 번째 문장의 진리 집합이 두 번째 문장의 진리 집합에 포함된다 그러고 두 번째 문장이면은 첫 번째 문장 요것도 되니까 우리가 어떤 원소가 두 번째 문장이 된다 그랬을 때 또 첫 번째 문장도 되니까 두 번째 문장이 만들어내는 진리 집합에 속하면은 첫 번째 문장이 만들어내는 진리 집합에 속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뭡니까? 진리 집합이 지금 두 개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서로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된다 이러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즉슨 첫 번째 문장을 되게끔 하는 숫자나 두 번째 문장을 되게끔 하는 숫자 모아놓은 거 진리 집합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같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문장을 뭐뭐이면 뭐뭐이다 요거를 기호로 P 그 숫자 화살표 Q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뭐이면 뭐뭐이다니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 두 개가 있는 거고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각각 되게끔 하는 숫자를 모아놓은 걸 집합으로 써보고 그러면은 그 집합 간의 관계랑 문장 간의 관계 그게 어떻게 또 쓸 수가 있느냐 요런 걸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두 번째 단원 명제의 조건 그런 단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